자, 이제 교재 95페이지부터 논의하게 될 소유권에 관한 내용 보게 될 텐데요. 이 부합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소유권 내용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출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합얘기, 물권의 객체 얘기할 때 한번 논의했던 주제인데요.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이익인 범주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범주, 계속해서 수목하고 농작물 또는 이제 동산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부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 어떤 토지에다가 정당한 권 없이 누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수목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됩니다. 즉 토지 소유권의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당한 권 없이 재배된 농작물, 요거 나중에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 그러면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정당한 권 없이 식재된 수목의 집단도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토지 정착물 중에서 일정하게 외부에 공시가 됩니다. 소유권이 공시가 되거나 하면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요. 바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 객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요. 임차인이 이 문제 물건을 지배를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임차인 것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이라고 해서 갑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을이라는 중간 도매상에게 만약에 농작물만 팔았다라고 해서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놓게 됩니다. 이 농작물은 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갑의 소유가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 다음에 특이했던 거 있었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원래 토지 소유권은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경작자 소유에 속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 등을 보게 되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특이한 것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목하고 농작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이건 좀 이따 또 부합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주제죠.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 농작물이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 식재가 되거나 외부의 권리가 공시가 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토지 소유권의 범주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제3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은 요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점유권에 있어서도 이슈가 됐던 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문제가 됐었고, 소유권도 가장 대표적인,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 뼈대는 세 개로 구분하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폐쇄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 해서, 자, 반환 청구부터 볼까요?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게
문제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점유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례 가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서 자,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돌려달라라고 하는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사람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 불법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187조 규정에 따라서 자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은 정당한 권원 없이 갑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등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갑의 토지를 뭐라고 있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이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불법으로 축조한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게 좀 어려운 게 나왔었죠. 자, 지금요, 토지 소유자만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위 반환 청구는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작년 지문에 나왔던 것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갑이 을 X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용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병이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임차인 을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을이 X 토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병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야, 병, 너는 누구한테 갑에게 이 물건을 돌려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은요, 임차 목적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자기한테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고는 어떻다 주장을 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는 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환 청구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지금 반환 청구한 별개의 문제로 자 토지 소유자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방해 제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거의 똑같이 가는데요.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누가 불법적으로 이 건물을 점유해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때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소유자가. 이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좀 독특한 개념인데요. 자,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 불법적으로, 자,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아까 대지인도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뭐로도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팔아버렸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병에 의해서 자신의, 자, 지금 이제 토지의 사용권, 토지 소유권의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파트예요. 바로 퇴거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축조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해서는요, 퇴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때 이 사람한테 건물 철거를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논리구조는 이렇습니다.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철거를 주장을 해야 되지 제3자에게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야. 불법 축조한 자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불법 축조한 자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X 토지에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조를 하고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지금 이제 을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병이, 자, 이 불법 축조한 건물의 매수인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썩 맞지는 않지만은 이 누구한테도 이 불법 축조한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이런 식이죠. 임차인에 대해서, 자,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별개 문제로 철거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처분 권능, 뒤에서 이제 공유할 때 주로 논의하게 될 개념인데요. 자, 지금 소유자, 소유물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무효인 소유권 등기를 누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또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무효인 등기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지만은 새로운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무효인 등기가 있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저당권 설정하기가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만약에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근데 기존의 저당권이 한 5천만 원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더 오죠. 만약에 한 7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바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공유할 때 주로 이슈가 되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거. 자, 건물의 철거 청구, 불법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만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 이제 26회, 27회 요때쯤 해고 한참 유행했던 문제.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진 영향이 되겠고요.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큰 이슈는 안 되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요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소위 이름하여 제한 물권에도 기본적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권이라고 하는 거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죠? 바로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등이 소위 제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되는데, 지금이 다른 물권에도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요,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 자신이 사용, 수익하게 될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정당한 권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용 수익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건물 철거 청구도 할 수 있다. 토지 전세권자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슈가 안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었죠. 자,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맹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지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통행지역권, 용어 정리하셔야 되죠.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권자, 요역지의 보통 소유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이 승역지를 점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이 토지 위를 올라다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해서 지역권은 그 의미상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국민은행에서 갑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직원을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뭐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서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점유를 방해하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방해를 하든 말든 최소한 반환 청구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해서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소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얘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유치권 앞에서 소유권은요,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유치권은요, 등기와 관계없이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에 근거한 소유권하고 유치권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유치권 파트를 보게 되면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유치권 파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역권자, 저당권자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앞에서 공부했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대로 갖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점유 침탈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주장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고요. 하여튼 요 뼈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 할 때 간간히 물권적 청구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또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97페이지 가서 지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97페이지 좀 새로운 것들이 요 근래 출제가 됐습니다. 1번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오른표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지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잘못이 있어야지 방해 제거 청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여기다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갑 을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이때는 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에서 한참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인데 이 사람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병이 동의 없는 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가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자,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자,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병한테는 사실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을한테 줄 돈 다 주고 사용 수익을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의 상대방 등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꼭 잘못,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다 반환 청구권 행사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지문이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단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 매수 등을 통해서 산 사람이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아까 이 얘기예요. 지금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승계인, 이것을 매수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외에 이것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 논리 구조가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소유권이 변동이 있다. 즉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다?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봐야겠고요. 4번 지문요.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갈 텐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민법 103조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X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갑은 을에게 뭐야? 이것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5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죠.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을 대해서 자기한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임차인은 그 불법 점유자에게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반환해라라고 하는 임대인을 대위해서 바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어렵게 구성이 돼서 자 가보실까요? 정리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 소유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한테 그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에 소유권을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데 자 지금 이제 적법한 임차인 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자기한테 소유물을 반환 청구한 이건 인정이 되지 않죠.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대위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나름 어려운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자, 지금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겠지만은 자 임대를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97페이지 하단부부터 방해 배제 청구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죠. 미리 외우셔야 됩니다. 불법 점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바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있지만은 철거 청구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서 이런 질문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그 내용을 한다. 29회 때인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런 얘기이지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표현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원인은 아니고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의 의미가 되고 있다. 방해 제거,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관련, 자,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지문 먼저 정리하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99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보니까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자 방해 제거 결과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유물의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해서 자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방해 제거 비용을 자 건물 철거 비용을 나한테 다오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철거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9회 때 아주 독특하게 지금 아까 몇 개 이상한 것들 뽑았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교재 99페이지 두 번째 박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면 이제 사례형 문제로서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 그리고 나서 퇴거 청구 요것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14번 문제 1번 문제 보니까요.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지금 등기서를 교부받았지만 등기까지는 마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를 보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누가? 갑이 가지고 있고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전인데 이것을 을에게 등기 관련 서류까지 을이 교부를 받은 상태이다. 자, 현재 스코어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병이 되게 될 테고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갑이 건물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일단 여기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갑의 채권자가 이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을은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라는 얘기.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 철거 청구는요.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이었었죠.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을이 현재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방해한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익권을 가진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을 하면은 소유권 자체는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과실 수익권은 취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매매 효력 얘기를 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이 과실 수익권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 얘기가 나중에 매매 효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5번이요.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자, 지금 보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나요? 다시 가볼까요? 지금 현재 병이 토지 소유자이고요.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한테 팔았고 이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게 됩니다. 자, 주인공을 볼까요? 해서 보니까 지금 갑은이라고 되어 있죠.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가볼까요?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어도 점유할 권리는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간에 병도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갑이 을한테 사용 수익하라고 소유권 넘겨준다고 등기만 안 넘어가고 형식상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되지만은 을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럼 나름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5번을 지금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논의 포인트.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의 일부분씩을 점유하고 있다. 자,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누가 될 것이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건물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건물 소유자. 그리고 여기에 병이라는 건물의 임차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불법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를 따지면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에게 대지 인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안 되고 대신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자, 다시 1번 질문부터 갑은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을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든가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죠.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5번이요. 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을 때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다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으로 축조된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의 양수인, 매수인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위 퇴거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회 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네요. 그래서 요 27회 때 요 문제 정도는 줄줄줄 깨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의 이 케이스를 외우고 들어가셔서 다이렉트로 찍어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99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안에서 답은 1번 저당권자로 봤고요. 일단은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 계약 명의 신탁자라든가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든가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않은 자. 이 세 명 다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지문에 계약 명의 신탁자. 뒤에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할 텐데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매도인 소유이고 매도인이 모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나중에 명의신탁의 법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같은 이런 권리, 물권적 청구권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나와 있죠? 이것도 어려운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이 무허가라는 얘기는 미등기라는 얘기고, 미등기라는 얘기는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해서 결국은 이 사람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 지금 등기 청구는 갖고 있지만은 아직 등기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자, 소유권 취득할 때 또 한번 지적하겠지만, 자, 지금 점유취득시효 얘기할 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청구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게 3번, 4번, 5번은 아직 소유권을 확보를 못한 상태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등도 당연히 어떻다?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 4,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물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최소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 점유권을 갖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이라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상린관계 등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